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업은 목화토금수에서 이제 마지막 순서인 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금과 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목화토금수 중에서 좀 세트로 여기 오행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본다면, 오행은 5가지 법칙이고 행은 순환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목, 화, 그 다음에 토, 금, 수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센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제 요거는 양의 기운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요거는 음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앞선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화가 보통 이제 양의 기운으로 이제 한 세트화 시켰고, 금과 수를 한 세트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금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제 무겁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무겁다. 그러면서 이 무거운 것이 내려와서 하나의 뭐처럼 씨앗처럼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계절로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수는 이제 목은 이제 봄, 화는 여름, 그 다음에 토는 환절기, 금은 가을, 수는 이제 겨울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겨울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나이가 드시거나 나이가 든 분들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좀 생활이 좀 여유가 없는 분들은 가장 싫은 것이 바로 또 겨울이죠. 왜 그러냐면, 일단은 당장에 활동하기가 편치 않고, 그 다음에 일단 먹거리가 이제 겉에 드러나는 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비축해 놓아 있지 않다라면, 말 그대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잔고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점 아니겠어요? 잔고라고 하는 것은 창고에서 음식에 잔고가 있다 그러면 부자, 그 다음에 은행 통장에서 잔고가 많으면 역시 부자. 근데 가난한 사람은 반대로 보여요. 쌀독에서 쌀독을 열어봤더니 쌀이 바닥이 보여요. 그 다음에 새로운 쌀도 없어요. 그러면 일단 가난한 사람이 되죠. 그 다음에 또 통장을 봤더니 소위 말해서 좀 딸랑딸랑거리고 있다, 좀 간당간당하고 있다, 이러면 역시 잔고가 굉장히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라고 하는 그런 계절, 즉 겨울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로만 놓고 본다 그러면, 일단 없는 사람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좀 잔혹한 계절이 바로 겨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운 계절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오행상에서는 그런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런 계절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수, 즉 겨울을 한번 오행으로 놓고 본다면, 제가 이제 씨앗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씨앗이고, 씨앗은 뭐냐면 하나의 기운이 응축되고 압축되어 있는 그런 기운이 바로 이제 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씨앗이 다시 어디로 가요? 이렇게 다시 순환을 한다고 그랬죠. 순환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나고, 또 잎이 또 올라오고, 다시 꽃이 피면서, 또 가을 되면 또 열매가 맺고, 다시 또 씨앗으로 바뀌고, 다시 또 봄이 되고, 이런 그 행자가 단순히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로테이션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수는 겨울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만은,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씨앗의 계절일 수도 있고, 갖고 있는 위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제 휴식. 그런데 이제 제가 휴식이라고 그러니까 일부 선생님 중에서는 그럴 거예요. 휴식은 얼마 전에 토에서도 휴식이라고 그러지 않았나라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아주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거고요. 아무 생각 없이 또 수가 휴식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좀 방금 전에 말씀드리니까 그랬었나? 맞아 그런 것 같아. 근데 이런 경우도 있었죠. 제가 분명히 고속도로에서 휴게소를 상징할 때 휴게소가 토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즉 뭐냐면
그런데 이제 그 여기서 이제 휴식과 수에서 갖고 있는 휴식이 조금 차원이 좀 다른 것이 토라고 하는 것은 양에서 음으로 가는 그런 계속 순환 중간중간에 갖고 있는 휴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수가 갖고 있는 이 휴식은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토가 갖고 있는 시간이 제가 그랬잖아요. 뭐 학창 시절에 쉬는 시간 10분씩 뭐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고속도로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을 가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중간 정도가 뭐 이제 이렇게 한 4시간 정도 이제 운전을 한다 그러면 보통 1시간에 뭐 한 번씩 뭐 휴게소 들릴 수도 있고 2시간에 한 번 가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차 운전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계속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 그 목적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간에 잠시 뭐 이제 졸음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좀 에너지 비축 내지 뭐 이제 환기를 위해서 잠깐 쉬는 것은 오행상 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하루를 시작하고 또 1년을 준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휴식, 즉 10분짜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 낮잠을 잔다 그러면 뭐 10분, 20분, 30분 정도 낮잠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밤에 잠을 잔다라고 할 때 30분 잤다 그 다음날 깨어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수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휴식, 이것은 어떻게 보면 토가 갖고 있는 위력보다 곱하기 한 10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즉 너무 많을 수도 있겠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쨌든 잠을 자는 데 있어서 통상적으로 이제 뭐 대한민국이 잠 부족 국가라고 많이 뭐 이렇게 매스컴에도 나오고 하는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어떻게 돼요? 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일단 하품이 많이 나오고 몸의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겨울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계절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한 해 농사가 충분히 열심히 하고 결과가 좋은 사람이라면 그의 겨울은 굉장히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는 것이고 아침에 나가서 열심히 일한 사람, 그 다음에 저녁에 그 풍요롭게 뭐 이제 저녁 시간에 뭐 우리가 이제 음식도 배부르게 먹고 그러다 그러면 일정 시간 되면 이제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 잠을 자는 것은 결국은 그 다음 날 또 활동을 하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에서 말하는 휴식은 그냥 단순한 시간대로서 어떤 휴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수가 갖고 있는 이 휴식은 뭐냐면 좀 더 고차원적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에너지를 여기 나옵니다만은 에너지를 바로 저장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사주 구조에 수의 기운이 약하다라고 한다면 바로 뭐예요? 에너지 저장하는 힘이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저장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비축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하루 중에서 잠을 자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만 잘 자도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건강의 3요소라고 해서 삼쾌요법 그런 얘기하죠. 건강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삼쾌 세 가지만 잘 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뭐예요? 이제 잘 뭐 요거죠. 잘 뭐예요? 이제 먹는다. 잘 먹고 그쵸? 그 다음에 잘 또 뭐가 있겠어요? 버리고 여기다 이제 모니터 상에서 이제 싼다라고 표현이 좀 그냥 리얼하게 한번 가볼까요? 잘 싸고 그쵸? 잘 버리는 거죠. 세 번째 뭐예요? 잘 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만 되면 병원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컨디션이 좋게 되면 잘 먹고 또 에너지화 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배변 활동 그죠? 잘 싸고 그 다음에 잘 자고 이 셋 중에 한 가지만 제대로 안 돼도 우리는 건강의 이상 신호를 느낄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잠을 잘 자고 잘 먹는 사람이 배변 활동이 안 돼서 변비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또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죠. 그 다음에 잘 먹고 1번과 2번 행위가 굉장히 잘 되는데 잘 자지 못한다. 이게 불면증 아닙니까? 불면증. 근데 되게 웃긴 것은 뭐냐면요. 이 불면증이 있는 사람 치고 1번과 2번 행위가 잘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일단 에너지 비축이 안 되다 보니까 오행의 순환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잠을 평상시보다
한 2시간 잘 못 자게 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품부터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입맛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입맛이 없으니 먹는 것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뱃속에 먹는 비축해 놓은 또는 위장 안에 들어가 있는 먹은 양이 적게 되니까 또 잘 쌓아질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런 어떤 순환의 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1번 잘 먹는 게 아니라 바로 잘 자는 행위가 가장 건강해야 되는 원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왜 운동선수들 뭐 프로축구, 프로야구 이렇게 보면 전지훈련을 가잖아요. 동계훈련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에 뭐 본격적으로 이제 승부 경쟁이 될 때 겨울철에 우리가 좀 에너지 비축을 제대로 못 해놓고 나면 그 다음 연도에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이제 준비를 제대로 해놓지 못하다 보니까 역시 뭐가 돼요? 잘 먹고 잘 싸는 행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역시 결과가 잘 안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차고 눈 내리는 계절이 아니라 식물로 봤을 때는 다음 계절을 향해서 좀 에너지를 비축해 놓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라고 표현이 됩니다만은 역시 살을 찌우게 한다. 아까 잠이 제대로 자게 되면 뭐예요? 잠이 보약이 되면 역시 음식도 잘 먹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수일간으로 태어난 그 다음 시간 요 다음 장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임수나 개수 일주로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셰프, 즉 요리사가 많이 있는 걸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무에 살을 찌우게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또 수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또 뭡니까? 마른 땅을 촉촉히 적시거나 윤택하게, 이게 뭐야? 이게 윤택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저는 참 이제 사주 보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그 건강도 많이 살펴보기도 하는데 이 사람 피부가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부가 우리가 피부는 이제 오행상 금에 해당이 되는데요. 금은 피부로도 봅니다. 피부. 그런데 금이 갖고 있는 것, 금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피부가 좋아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보습이죠, 보습. 그래서 촉촉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촉촉해져야 피부도 뭐냐면 촉촉했을 때 감기가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 집안 환경이 뭐 이렇게 너무 건조하게 되면 감기 걸릴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때 이제 뭐를 뿌립니까? 가습기를 활용해서 보습 작용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금은 수기가 없게 되면 수기가 없어서 윤택하지 않으면 밸런스가 깨진다, 이렇게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행상 수기가 약하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놓고 보면 금이 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윤택하지 않으니까 뭐가 문제가 있냐면 피부에도 문제가 되지만 감기에 상당히 많이 노출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보호하지 못해요? 바로 금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의학에서 폐에 좋은 음식을 보면 폐에 좋은 음식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좀 더 효과를 상승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꿀이에요. 꿀을 만약에 어떤 음식에다 놓게 되면 꿀은 굉장히 촉촉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남자분들이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지만 이제 여자분들 중에서 꿀을 뭐 이렇게 밀가루에다 살짝 이렇게 개어서 얼굴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경우가 좀 있는데 남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먹는 거 가지고 저렇게 얼굴에다가 할까, 이렇게 좀 이해 못하는 어떤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꿀이 보습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촉촉하고 끈적끈적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얼굴에 습기, 즉 윤택하지 못한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 바로 모든 보습제 가장 비싸고 그래도 가장 권장할 만하면서
또 부장이 없는 것이 바로 이제 꿀입니다. 그래서 꿀을 얼굴에다 바르게 되면 윤택함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 또 폐가 안 좋은 사람은 항상 다른 음식에다가 꿀과 재워서 먹게 되면 그 기능이 향상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금관수는 한 세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이 있다면 꿀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도라지를 꿀에 재워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은행을 꿀에 재워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배도 배 안에다가 꿀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드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라고 하는 어떤 그 윤택함이 갖고 있는 건데 그것은 결국은 폐라고 하는 금의 기운을 같이 기운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함께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수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제 수는 담기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는 게 있는데 모양이 삼각형인 그릇이 있다 그러면 물이 어떻게 돼? 삼각형으로 바뀌고 사각형이 되면 사각형 둥근 모양을 갖고 있는 그릇이라면 둥글게 모양이 바뀌죠. 그래서 수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모양이 잘 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수일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설명을 뭐냐면 참 변화무쌍하네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그러냐면 담기는 그릇에 의해서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편 놓고 보면 고체, 액체, 기체로 자유자재로 변하는 게 또 물이죠. 그래서 이 물이 갖고 있는 것은 이렇게 자주 모양이 변한다. 그 다음에 자유자재, 즉 이걸 합성을 시키면 자유자재로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사람들이 지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좀 뭐라고 해 시종일관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수일주들을 조금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도 경우에 따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변모의 귀재란 말이에요. 변모의. 그렇기 때문에 금이 갖고 있는 금은 결코 모양이 쉽게 변하지 않는데 수는 상당히 자유자재로 변하고 이래서 이제 요거를 뭐라 그럽니까? 유연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연하지 못한 사람들은 수를 한편으로 놓고 보면 이제 부러워하는 측면에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수가 갖고 있는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자재로 반하는 유연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오행상 수의 기운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아까 건강상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이제 감기가 잘 걸릴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 놓고 보면 유연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관절에 있어서 유연함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오행상 수기가 없게 되면 상대적으로 근육통을 많이 앓을 수가 있고요. 또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의학적 용어로는 이제 뭐라고 설명드리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나 다리 뼈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삔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근육의 유연성이 떨어질 때 오는 건데 그 근육의 기운을 완화시키는 그리고 인체에 있어서 유연함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수의 기운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 상당히 유연성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수가 약하거나 없다라고 그러면 유연성이 떨어지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유연성은 생각에서의 유연성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한편으로 놓고 보면 실제 몸에서의 유연성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가 없는 사람은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 거고 수가 적당히 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유연성과 한편으로 놓고 보면 또 뭐가 또 됩니까? 융통성이라고 하는 거가 서로 일맥상통하지 않을까요? 융통성과 유연성은 어떻게 보면 같은 듯 다른 듯하다. 그래서 수기가 좀 있어야 다른 사람과 대화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만났을 때 우리가 밥은 이제 먹은 밥에도 모든 음식에도 이제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식당에 갔을 때 뭐 다른 나라 뭐 제가 뭐 많이 여행을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식당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서빙하는 분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바로 물을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셀프인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물을 갖다 주고 컵과 물을 갖다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음식 뭘 주문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 우리가 만났을 때 물 한 잔 먹고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찻집 같은 데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뭐가 유연한 사고 방식 또는 이제 융통성이라고 하는 그런 기운, 서로 관계 맺기가 이제 뭔가 좀 대화를 시도하는 데 있어서 부드럽게 시작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바로 물을 먹으면서 하는 행위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둘이 대화만 하게 되면 뭔가 생각이 좀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좀 정말 좀 감당이 안 되거나 좀 막막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바로 물 한 잔 먹거나 아니면 물을 함께 한다든지 하게 되면 상당히 대화가 술술 잘 풀리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공부가 잘 안 된다면 유연성 있게, 융통성 있게 지금 물 한 잔 드시고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습니까?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렵다. 우리가 이제 바다라고 하는 데를 가보면 겉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그 동해바다, 서해바다 그 깊이가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심지어 뭐 100m도 가게 되고 가장 깊은 바다는 한 1km 가까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담겨 있는 그 깊이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든 것이 바로 이제 물인데요. 그 물이 갖고 있는, 그래서 잘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위에서 우리가 여행을 해서 비행기에서 아래를 놓고 보면 굉장히 좀 어두컴컴한 어떤 파란 거 같으면서도 그 깊이가 깊을수록 어떻게 돼요? 어두컴컴하지 않습니까? 검은 색깔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검푸른 바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푸른 바다 말고도 검자가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만큼 깊이가 강할 때 검은색을 드러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검은색의 기운이 오행상 수의 배속을 시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막 은큼하다, 수일주는 은큼하다. 아까 여기 보세요. 유연하죠. 그 다음에 융통성 뛰어나죠. 근데 그 깊이를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은큼해 보인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화일주는 화끈하게 다 보여주는데 수는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화일주에서 바라보는 수일주는 정반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화가 강한 사람들은 수일주 또는 수가 많은 사람들을 좀 다소 좀 싫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싫어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화가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속성을 또 수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서로 상호 보완을 해야지 좋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상호 멸시하거나 아니면 경멸하게 되면 그런 어떻게 보면 수가 지향하려고 하는 융통성, 유연성이 떨어지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특히 화일주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이 수가 갖고 있는 특징이구나. 저것이 그렇다면 나는 왜 저런 걸 갖고 있지 못할까라고 어떻게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는 어떻게 보면 자유자재로 변하는 유연성도 있으면서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렵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좀 은큼하다는 소리도 듣기도 한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수는 천간에 뭐가 있나 봤더니 임수와 계수, 그 다음에 지지로는 해수와 자수가 있는데, 이 해는 이렇게 쓰게 되고 이 자는 이제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게 동물로 봤을 때는 바로 돼지가 되고, 이것은 이제 쥐라고 하는 동물로 배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쥐가 이제 보면, 쥐라고 하는 동물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영악하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좀 많이 하죠. 그래서 한밤에 또 움직이다. 그래서 쥐는 뭐 한밤에라고 하는 거 그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자정이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 밤 12시가 되는 거고, 낮이 되면 뭐가 돼요? 정오. 그래서 정을 중심으로 자정이냐 정오냐에 따라서 똑같은 12시인데도 한밤에 12시, 한낮에 12시에 따라서 다소 이렇게 자정과 정오라고 이제 표기는 좀 달리 합니다만은, 쥐가 갖고 있는 특징, 한밤에 움직인다, 그 다음에 어두울 때 움직인다, 좀 영악하다, 꾀가 많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쥐가 갖고 있는 특징을 수에다가 또 배속을 시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도 살짝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자라고 하는 그런 속성은요, 또 압축시키는 힘이 또 굉장히 좀 강한데, 이제 지지편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압축시키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마치 씨앗처럼 그렇게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렇게 붙이게 되면 남자한테 있는 것이 정자, 여자한테 있는 것이 난자, 이렇게 하게 되면 나의 DNA를 어디에, 그 남자 같은 이제 올챙이처럼 생긴 그 정자의 모든 DNA를 아빠의 DNA를 다 갖고 있고,
그다음에 둥글둥글 생긴 그 난자에는 또 여자의 모든 DNA를 다 갖고 있어서 그 두 정자와 난자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고 바로 여러분이고 또 저도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정자로 만나서 그 씨앗이 만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또 분해될 수 없는 단계까지 가는, 그래서 분자 원자라고도 설명하는데 그 압축되는 힘이 대단히 강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분자를 알 수가 없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그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지경까지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가 갖고 있는 그 위력 중에서 자수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한편으로 보면 왜 돼지가 물일까라고 설명을 한번 드려본다면 한의학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 처방 중에 통유탕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통유탕. 특히 이제 여성분들한테 좀 이제 많이 지금 혹시 출산을 하신 그런 분이 여기 계신다면 아니면 아마 다 이제 기억하실 건데 우리가 모유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엄마 젖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뭐를 삶아주는지 아십니까? 이제 경험해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돼지 족발을 삶아요. 그죠? 돼지 족발 삶은 물을 먹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소족발이 아니라 돼지 족발일까? 그렇다면 돼지 족발은 뭐냐? 바로 이 수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우리가 이 모유라고 하는 것은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이 뭡니까? 바로 물 아니겠습니까? 물. 그래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바로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경우를 돼지 족발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로 이 수기를 보완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 이 돼지가 시간대로 놓고 보면 밤 9시 반에서 이제 21시 30분에서 23시 29분 30분까지 이제 즉 밤 9시 반에서 밤 11시 반이 바로 해시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가 이제 혹시 남자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군대 가보신 분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군대에서 점호라고 하는 걸 받아요. 점호를 받고 난 다음에 취침 시간이 보통 밤 10시에 보통 이루어지는데 그 시간대가 전부 뭐예요? 바로 해시예요. 해시. 그래서 해시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저장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다. 그래서 군대 가면 무조건 건강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잠부터 재워놓죠. 밤 10시에 취침을 시켜놓고 아침에 6시 반, 7시에 일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잠을 푹 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자분들이 가장 잠을 그래도 온전하게 잘 편안하게 잘 수 있었던 시간대를 아마 꼽아보라면 아마 군대에 있는 시간이 아닌가. 왜 그러냐? 밤 10시부터 아침 최소한 6시까지는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면을 무려 8시간을 합니다. 그러면 제대하고 나서 사회생활에 복귀했을 때 과연 8시간 자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많이 못 자다 보니까 그 다음날 당연히 입맛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잠을 일찍 잘 수 없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또 건강이 좀 약해지는 것도 있는데, 바로 돼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물의 기운도 의미합니다만은 바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과도 상당한 인연이 있다. 그래서 해수에 대해서 제가 돼지 족발과 잠자는 시간, 군대에서 취침 시간, 그리고 우리가 또 종교인 중에 이제 스님들이 보통 이제 이인시, 새벽 4시에 일어나시는 분이 많은데 시골 가게 되면 보통 한 10시 되게 되면 대부분 많이 주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시에 자고 인시에 일어나는 그런 삶을 한다면 무조건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건강의 첫 출발점 바로 뭐다? 바로 잠부터 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 돼지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라. 어떻게 건강해지려면 돼지를 사랑하라. 그래서 돼지를 많이 먹으라가 아니라 일단 이 시간만 잠을 잔다 그러면 무조건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수의 형상, 수로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가 봤더니 바로 이제 임수는 바다, 그 다음에 호수, 강이라고 해서 주로 규모가 크고 양이 많은 것을 임수라고 설명드리고요. 개수는 이제 시냇물, 샘물, 비와 눈처럼 주로 이제 하늘에서 작용하거나 그 양이 많거나 뭔가 좀 흘러가는 어떤 역동성이 굉장히 강한 것이 바로 개수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수의 성질을 봤더니 수는 늘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바로 역마적 기질이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유연성과 변화무쌍은
제가 앞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구티어 더 설명을 안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조금 더 부한 설명할 것이 바로 역마적 기질이다 이랬죠. 그래서 물은 흘러가는 것이 그 본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의 일주라고 하는 것, 또는 우리가 이제 오행상에서 수가 없는 사주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역마의 기질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무쌍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에 수가 없는 사람은 제일 먼저 추천해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역마의 기운을 써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역마의 기운 중에서 수를 쓰는 것이니까 바로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 유학을 가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유학? 바로 물 건너가는 유학을 해라 이렇게 설명 많이 해요. 그래서 왜 달러까지 버려가면서 왜 이렇게 유학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필요한 기운은 바로 뭐예요? 이 수라고 하는 그런 기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물을 건너가서 그 기운을 끌어쓰는 것이 훨씬 더 이 사람의 앞날의 발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제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적성 쪽에서 이제 아마 이 해외와 인연이 있는 그런 사주대에서 설명을 드릴 때 한 번쯤 언급이 될 그런 부분입니다. 유연성과 변화무쌍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이제 사주에서 수의 성격. 아까 사주에서 특히 이제 수라고 하는 것은 유연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가 적당하다 그러면 유연성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도 설명하면서, 일단 5상이라고 해서 수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바로 이 글자가 있는데 바로 지혜를 상징해요. 지혜. 그래서 수가 적당하다 그러면 이제 지혜롭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대로 보면 좀 연령대로 보면 늦은 나이에 해당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늦은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바로 뭘 갖고 있어요? 지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 생각이 깊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심도 많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돼요? 이제 지략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여기서 이제 확대된 개념이 바로 이렇게 지략까지 설명을 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가 너무 많다. 그러면 뭐가 돼요? 이제 여기에 조금 안 좋은 게 뭐예요? 이제 간교함, 그 다음에 음모 이렇게 설명이 되고, 또 여기서 보면 호색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색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좀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반일 쪽이라고 좀 설명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호색이라고 하는 건 다 아시겠지만 수기가 없게 되면 이 행위가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수와 자수의 시간, 즉 이 글자가 뭐예요? 이제 자손, 자식 이거 아닙니까? 이거를 만드는 시간대가 낮이 아니라 언제요? 밤이 되죠. 그래서 수기가 많은 사람들은 이거 만드는 거를 상대적으로 좀 더 잘 하더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정자, 난자 전부 씨앗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가 많거나 너무 많아도 문제이겠습니다만 수기가 많다 그러면 이러한 기질도 상당히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이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비바람이 좀 많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계속 움직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방랑성이 있다, 방랑벽이 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가 너무 없다 그러면 이제 우유부단도 있겠습니다. 우유부단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금에서 이제 배속을 해야 됩니다만은 금과 수는 좀 함께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한밤이라고 하는 그런 기운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 계절을 위해서 계획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기운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무계획이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확장시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수가 많아도 병, 없어도 병입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수가 적당했을 때 우리 행위로서도 그걸 추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이 만약에 내가 너무 지금 계획성이 없게끔 행동한다 그러면 이것은 내 사주에 또는 주변 사람들이 그런다면 그분은 아무래도 오행상 수가 없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수는 수는 계절을 봤을 때는 겨울이고 하루에 봤을 때는 밤이라고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음식과 인연이 있는 거고, 또 압축시키는 힘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하는 거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사주에서 이제 수의 성격에 대해서 살짝 얘기했지만 어떤 이해심과 지혜가 뛰어난 것은 수하고 인연이 많더라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 속에서 상기시키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